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자위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투로 발언에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이 베이징으로 날아갔지만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서 일본 영화 개봉까지 연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업계는 반사이익을 기대하지만 불똥이 튈 수도 있죠. 고조되는 중일 갈등,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후 중일이 조금 붙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이 대만 문제, 중국으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건드리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사나이 총리, 다카이치 총리. 이번 달 7일이었고요. 국회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예. 중국이 대만 해협에 무력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발언이었고요. 네. 존립위기 사태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일본에 직접적으로 어떤 무력 공격이 가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 주변에 있는 곳에서 어떤 위협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일본의 존립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예. 이럴 때 일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후로 큰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존립위기 사태가 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시사하니까 중국이 발끈했는데 중국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우선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외무성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었다라는 어떤 보도들도 있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답변을 그냥 말 그대로 답변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 국회 어떤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때 대만 유사시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자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기준을 좀 조건을 상정을 한 거죠. 예. 중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위협으로 느낀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카이치 내각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기존의 일본 정부가 취하던 태도와는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일본의 현직 총리가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 답변이니까 사전에 준비가 됐을 거라고요. 많은 답변 준비를 우리 행정부도 국회 감사를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잖아요. 이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름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 중국과 일본은 센가쿠 열도를 둘러싸고 이제 영토 분쟁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데서 새로 자기가 총리로 취임해서 중국의 이제 이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조금 한번 보여준 걸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중국에게 할 말은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컸을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자민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보수 우파에 해당을 하는 정치인이고 예. 강경 보수 우파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일본에게 위협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강경하게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인식에는 깔려 있었지만 한 번도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은 없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새 신임 총리로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자, 이 중국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강도가 높았습니다. 외교관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오키나와가 원래 중국 땅이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중국의 지금 대응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사실은 주 오사카 총영사였죠. 중국 총영사가 굉장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러니까요.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썼죠. 네, 굉장히 좀 심한 표현들을 썼고요. 이후에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는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개인의
어떤 그 의사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사과 표명 같은 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점점 더 이제 수위가 좀 강해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개인 차원의 어떤 불만, 위협을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항의가 있었고 이제 점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당장 중국에서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들도 상영이 좀 연기가 됐거나 미뤄졌어요.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도 그렇고 거라는데. 그렇죠. 예. 원래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네, 정해져 있었고 상영하기로 되어 있었던 게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예. 유학생들 그리고 여행에 대해서도 좀 자제해라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일본 여행 자제하면 일본의 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일본 여행 해외 여행객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게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죠.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 전체에서 관광 산업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광 산업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찌됐건 이렇게 양국 간의 부정적인 기류로 인해서 인적 교류가 좀 중단이 되고 예. 여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커진다라고 하면 일본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일본은 현재 관광객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본 여행 자제령이 실제 여행 축소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을 텐데 장기화되면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다시 지금 취했다는 뉴스도 들어왔네요. 네, 오늘 조금 전에 예. 이제 이런 속보로 왔는데요. 예. 중국에서 원래 2023년도에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면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다가 예. 조금씩 풀었었죠. 그리고 올해 6월 정도에 이제 부분 완화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수입 중단을 하게 되는 그런 예.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 일본으로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어떤 그 보복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쓸 수 예. 있는 카드들을 거의 다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문화, 경제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이 양국 간의 수출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점진적으로는 아마 일본 내에서 이러한 그 중국 문제,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양안 문제라고 하죠. 예.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거론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여행 자제령 그리고 일본 영화 개봉을 늦추고 수산물 수입 금지까지 다시 한다면 2010년 초죠. 센가쿠 열도 분쟁이 있었을 때 당시는 좀 어땠습니까?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 또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2010년 센가쿠 열동 분쟁 때 어땠죠? 네, 2010년도에도 사실 2010년, 2012년에서 중일 간의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예. 근데 그때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랄까요,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는 자민당 정부가 아니라 당시에는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일본의 여야가 이렇게 바뀌었던 시기가 있었죠. 네. 민주당 정부 때 센카쿠 열도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중국에서는 히토류 규제를 하고 굉장히 좀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고 어떤 활로를 모색해 보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 직후에 이렇게 일어난 문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당시와는 상황이 조금 정치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예. 아마도 다카이치 총리에게 주어진 외교적인 어떤 첫 번째 아주 네.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 G20 회의에서도 서로 악수를 나누고 뭔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에 중일 간의 정과 뭔가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돌발적인 이슈가 터졌는데 당시 센가쿠 열동 분쟁 때는 히토류 통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히토류에 대해서 일본이 조금은 만약에 통제를 할 경우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뭐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일본이? 우선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이제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히토류 통제라는 게 이제 이뤄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보면 예. 그 이후에 이런 이제 문제들 너무 의존도가 컸던 부분을 줄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예전만큼의 타격은 똑같진 않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예. 여전히 히토류는 이제 중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는 높기는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웃이 싸우는데 우리가 이 싸우는 싸움을 어떻게 좀 말려야 하는데 이 싸움의 영향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지금은 반사이익을 생각한다. 만약에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지 않으면 우리 한국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관광업계라든지 주가도 조금 오르더라고요. 반사이익 좀 기대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 저는 반사이익보다는 주변국들이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을 때 좋아지면, 그로 인한 악영향이 우리한테까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어떻게요? 예를 들면 중일 갈등 속에서 뭐 당장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떠한 그 정말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우리가 일본과 입장을 같이 할 경우에 중국에서 한국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압박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중 관계가 조금 이제 좋아진다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시점에 제2의 한한령 같은 게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한테도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한일령 일본 콘텐츠를 규제한 한일령이 뭔가 지금 발동하는 것 같은데 한한령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중일 간의 관계이기 관계지만,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결국에 핵심이 되는 거는 대만 유사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것이고 이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해서 주변국도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대만 유사 사태를 중국의 핵심 이익이니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떤 강경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한국한테도 어떤 좀 뭐랄까요, 좀 미리 예고를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일 갈등이 우리가 웃기보다는 오히려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겠네요. 우리도 남이 싸우는 게 혹시 네. 우리한테 영향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양국이 지금은 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서로 뭔가 이 정면 대결은 피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일본 외무성 국장이 베이징에 날아갔는데 그때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중국 관료가 굉장히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그걸 보셨죠? 봤습니다. 네. 영상도 보고 했는데 네. 너무 이제 뭐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편한 사진이겠죠. 아무래도 네. 예. 중국 외교국장이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일본 국장은 공손히 서 있는 표정으로 있던데 상당히 일본 국민들이 그 사진 동영상을 보면 좀 기분이 좀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이제 양국 외교부 국장들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뭔가 네트워크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일본 내각의 중국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인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 사안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개인 네트워크로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당장 이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G20 같은 경우에 G20, 예, G20에서 이제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은 없다라고 중국에서 이제 뭐 못 받기도 했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더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다카이치 외교가 어떤 부분이냐를 좀 생각해보게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할 말은 하면서도 잘 지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가능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G20 총회에 다카이치 총리는 가고 중국에서 리창 총리가 가는데 회담은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에서 안 할 것 같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중국은 끝까지 일본을 압박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좀 취소하라고 할 텐데 다카이치 총리로서 발언은 취소는 좀 어렵겠죠.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않겠다. 그 질문도 이제 철회하시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종래에 기존까지 일본에서 중국에게 보였던 입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철회하는 거는 더 어려울 것 어렵고. 같아요. 네. 또 중국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뭐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기 전제 조건이 붙었으니까요. 예. 만약에 중국에서 무력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다르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이 대만 문제가 얼마나 중국과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네. 매우 단적인 이번에 그 사례이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이후 중일 간의 갈등이 우리한테 불똥이 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가 또 하나의 우리한테 과제로 남았습니다. 중일 갈등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